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. 네, 우리가 흔히 지하상가 많이 지나다니잖아요. 네. 혹시 뭐 지하상가에서 공기가 좀 나쁘다거나 뭐 좀 특이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?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. 답답하다는 정도는 느꼈어도 냄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그렇죠. 뭔가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예. 사실 우리는 아주 잠깐씩 머물거나 뭐 지나가는 정도기 때문에 네. 특별히 공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는 편인데요. 네. 여기서 일하시는 이 상점 종사자들, 상인들의 네.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. 뭐 아무래도 뭐 하루 종일 일하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네. 다른 걸 느낄 수 있긴 하겠네요. 네, 국내 연구팀이 실제로 서울시에 있는 9개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한 300여 명의 상인한테 물어봤더니 네. 2명 중에 1명은 이른바 이 빌딩 증후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빌딩 증후군이요. 네.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. 좀 생소한 단어죠. 새집 증후군은 다들 아실 거예요. 네, 그렇죠? 그렇죠. 네, 새집 증후군이 뭐 건물이나 집을 새로 지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뭐 이렇게 네. 보잖아요. 이 빌딩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내부 환경으로 인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때 나타나는 어떤 이상 증상들을 말하는 건데요. 네. 이 크게는 4가지 증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이 눈이 따끔따끔해지는 눈 자극 증상이 있고요. 또 이 코나 목이 따가운 호흡기 증상, 네. 또 두통이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신경계 증상, 그리고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이 피부 증상이 빌딩 증후군의 기준입니다. 네. 이번 연구에서도 이 지표에 따라서 증상을 겪는 비율들이 조금씩 달랐는데 네. 뭐 눈 자극이나 호흡기 증상 같은 경우는 뭐 65% 이상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요. 신경계 증상도 60% 이상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뭐 피부 증상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지만 그래도 40%가 넘는 상인들이 이런 피부의 이상 증상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럼 이런 빌딩 증후군이 나타나는 어떤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? 연구팀이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아무래도 실내 공기질이 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이 상인들의 경우에 실내 공기질이 나쁘다고 생각했을 때 네. 이런 증후군이 나타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. 네.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일부 상인들의 경우는 뭐 지하상가에서 퀴퀴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 네. 또는 뭐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런 답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점수를 매겼을 때 공기질을 안 좋다고 느끼고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네. 많게는 한 8배까지 이 빌딩 증후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네. 확인이 됐습니다. 결국 이 빌딩 증후군은 지하상가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잘 안 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현재 지하상가에 대해서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보통은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통로 쪽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이 고객들의 건강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. 보행자 위주군요. 그렇죠. 네, 그렇지만 이 상점 내부와 통로에는 공기질이 좀 차이가 있을 수 네. 있잖아요. 그만큼 이 상가에서 오래 머무시는 이 상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맞는 공기질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무래도 뭐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실내 공기 정화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